네, 밤사이 있었던 미국 소식을 여러분들이 미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들을 수 있는 GIN,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도 제 옆에는 빈센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저 혼자 따뜻하게 패딩 입고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열정맨이시니까. 2주 뒤에는 입춘입니다. 입춘이라고요, 벌써? 겨울 즐기지도 못했네요. 여러분 마지막 추위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빈센님이 오늘 되게 뭔가 비장해요. 왜냐면 지금 5,000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되게 비장한데 자 오늘 하루에 하나 먼저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의 하나는 어저께 미국장이 잠시 쉬었죠. 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IMF가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1월달 경제 전망인데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장률도 0.1%포인트,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했고 글로벌 경제는 3.3%. 그러면서도 참 재밌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상반과 하방 요인이 모두 AI입니다. 제목은 뭐 흔들림 속의 견조함이라고 뽑아왔는데 상방 요인 아시는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 즉 AI 투자가 결국에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경제를 이끌 것이다. 상방 요인이고 하방 요인은요. 너무나 이 AI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과한 기대가 급격한 가격 자산 조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죠. IMF조차도 2026년의 핵심은 여전히 AI다라는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방 요인에 좀 더 무게를 갖고 올해를 바라본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여주사, 밀사, 밀의사. 요거 이제 마지막 뭐 없어요? 있죠, 더 있죠. 뒤에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시기는 언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서사를 한 6, 7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네. 5,000피 시대에 또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표어가 있습니다. 뭐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실 때 얘기하실 거죠? 안 하죠 아직. 안 해요? 아직은 아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 빈센님께서 준비한 그 이제 키워드들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분을 모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그것입니다. IT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기업분석실 김로코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춥습니다. 네, 춥더라고요. 아침에. 뭐 추위 정도야 뭐 해병대 정신으로 이기시고 뭐 IT 불장이니까 뭐 안 추우시잖아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혀 받아주지 않는 두 분. 자, 지금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우리 김록호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보니까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올리셨고 지금 보니까 14일에 올리셨네요. 삼성전자는 9일에 리포트를 내셨는데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12월에. 네, 맞습니다. 예, 요 올리고 유지하고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요거는 네. 제가 그 9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네. 때 네. 그 미국 CES에 가 있느라고 그래서 못 올리셨어요? 네. 그럼 14일에 SK하이닉스 내실 때 올리셔야죠, 같이. 그냥 뭐 세부 실적 어차피 29일에 나오니까 29일에 올리실 네, 거다? 네, 그때 이제 건드려야지 하고 일단 뒀습니다.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 모두 궁금하니까 사실 실적 발표 29일 날 네. 되게 이례적인 것도 많고 중요하잖아요. 전자닉스가 동시에 하고 네. 이게 1시간 정도 터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9시, 10시. 이게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양 기업이 양사가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작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한 적은 제 이례적이죠.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그날이 뭔가 되게 진짜 뭔가 대이변이 벌어질 것 같은 일이 그러니까 많아요. 이게 1시간 단위로 이제 실적 네. 발표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제 실적 발표 들을 때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어떻게 곤란하세요? 약간 겹칠 수 있거든요. 지금 시간 귀가 자체가. 이쪽은 SK하이닉스 듣고 이쪽은 삼성전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컨퍼런스 콜 이런 게 또 내용이 분명히 겹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약간 경쟁 구도인 건가 뭐, 싶기도 하네요. 네, 뭐 의도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SK도 내부적인 네. 뭐 일정이 있었을 수도 네네. 있고 원래 사실 이렇게 잘 안 겹치시거든요. 네. 요즘은 좀 이례적이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중도를 지키는 김록호 애널리스트. 자, 29일 날 승자는 누굴까요?
예상을 한번 승자? 해볼까요? 뭐 주가의 승자를 말씀하시는 그쵸. 건가요? 당일 주가? 맞습니다. 글쎄요. 이미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나온 상태여서 사실 뭐 그날 따로 크게 반응할 만한 요인은 아마도 뭐 혹시나 뭐 주주환원 쪽을 말씀하신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 말고는 실적 자체의 어떤 와우 요소는 없겠죠. 네, 이미 하이닉스는 알고 아직 실적이 있으니까. 안 나온 상태니까. 네. 가이던스가 어떻냐, 앞으로 우리 그 두 기업의 자신감을 얼마나 각 양사에서 표현해 내느냐가 당일의 주가 그리고 그 향후의 주가를 또 움직이게 될 텐데 네. 29일 아직 멀었어요. 그런가요? 예, 꽤 멀었어요. 지금 9일 동안 우리는 굉장히 이제 애타게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신 거고 최근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주가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또 워낙에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 다른 종목의 대표적인 주자는 또 현대차가 오르다 보니까 살짝 덜 오르는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덜 오르는 감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뭐 약간 관망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연말과 연초에 생각보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강했어요. 그쵸. 네. 사실은 연말에는 조금 쉬어가다가 뭐 CES 기간 걸쳐가면서 네. 연초 랠리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뭐 삼성전자 잠재 실적 나오고 네. 뭐 세부 실적 그런 나오는 과정 안에서 그때 조금 주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먼저 12월 말쯤부터 해서 1월 초까지 먼저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세부 실적 나오고 전자닉스가 이제 뭐 실적 자체가 좋을 테니까 이미 삼성전자 실적 통해서 하이닉스 실적도 좋은 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마이크론도 그랬고 그럼 이제 결국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혹은 이제 연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지켜보는 모습이 들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뭐 29일날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삼성전자는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 측면에서 주주 환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SK하이닉스는 어떤 문장, 어떤 단어가 있으면 주가가 서프라이즈? 기다리고 그러니까요. 있는 혹시 뭐 단어나 문장 있습니까? 근데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주주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양호한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 실적 눈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업체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업체 측의 어떤 구두로 인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혹은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네. 직접적인 언급이 오고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ADR 얘기도 잠깐 있었고, 예, 뭐 언론상으로나 어떤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코멘트로 바뀌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요. ADR 얘기가 좀 더 SK하이닉스 입에서 나오면 네. 언급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쉽지 않아요? 예, 그 언급하는 거 상황 자체가? 뭐 이제 엄청 그러니까 진행 상황이 네네.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우시겠죠. 근데 시장이 제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그거라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힌트를 글쎄요. 줬으면 좋겠는데. 예, 공식적인 자리는 두 회사 아무래도, 모두 언급이 좀 조심스러워질 보수적이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응답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막 젠슨랑 나와서 대답해주고 일론 머스크 나와서 대답해주잖아요. 질의응답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우리나라도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딱 나와서 멋있게 딱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것도 좀 사실 네. 필요하긴 하죠. 그쵸.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쇼맨십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기업의 네.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질의응답을 직접 해준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사실 또 다 그렇죠. 애플도 네, 뭐 네. CEO가 직접 그쵸. 그러니까요. 하고. 공교롭게 29일 날 양 대표가 또 나와서 네. 뭐 우리나라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29일에 발표가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주시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날 나오셔야 되나 다음 날 나오셔야 되나 어쨌든 제가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TSMC가 얼마 전 실적 발표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장중에 발표가 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보시기에 어떻게
다 좋았나요? 네. 정말 TSMC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매출액은 월별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했던 게 GP 마진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그 좌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매출 총이익률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려 22년 연말, 23년 연초 대비로니까 거의 한 3년 여만에 GP 마진이 지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네. 네. 그동안에 GP 마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었던 이유는 지금 저희 애리조나 같은 곳에 공장 계속 짓고 있고 신규로 이제 공장이 올라오면서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초기 비용, 감가상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GP 마진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컨센서스나 가이던스도 그 정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시가 됐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무려 2.8%포인트 상회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셨던 거고 이 좋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근간에는 결국은 뭐 서버나 AI 중심으로 HPC양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한 것들이 제품 믹스 개선에 영향을 주면서 GP 마진에 기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이엔드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TSMC도 TSMC지만 이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장 분위기나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메모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2개월 정도를 돌이켜 보면 AI 뭐 버블 논란도 잠깐 있었고 그쵸. 진짜 불과 2개월 전으로만 돌아가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버블 생각보다 괜찮네, 메모리 쪽 업황 생각보다 좋네라는 것들이 한번 인지가 되면서 네. 주가 움직임이 좋았었고 그리고 지금 또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이엔드 관련된 노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수요가 좋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느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주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반도체 주가들이 잘 오르다가 네. 이렇게 좀 정체되는 구간에 네. 이렇게 실적들이 한 한 번씩. 번씩 짝짝 보여주면서 맞아요. 한 번 또 안도해주는 또 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진이 개선됐다. 네. 이런 거대한 공룡이 그쵸. 이 얘기 한번 복귀해 볼까요? 저는 김록호 의원 작년에 나오셔갖고 지금의 AI의 이 혁명이 좋다, 버블도 꼈다, 가수요도 있을 것이다. 여전히 가수요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메모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정 부분의 가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지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그 속도가 엄청 가팔랐잖아요. 4분기에. 그거보다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아니면 비슷하게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저희가 3분기 지나고 나서 네. 4분기로 넘어오는 구간에 있어서 네. 3분기 실적 발표 끝난 이후에 그래도 벌써 10월 말 11월 초였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은 2개월 정도가 이제 네. 분기 중에 이제 2개월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때 봤었던 4분기 중에 메모리 가격 상승폭 대비 11월로 넘어오고 12월로 넘어오면서 이게 더 확대가 됐고 와. 실제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 실적 네, 발표를 네. 통해서 실제로 이제 디램 가격이 저희가 분기 초에 봤었던 것 대비 꽤 많은 폭으로 전 이제 보고서에도 작성했지만 원래 20% 제가 한 중후반 그리고 이제 중간에 30%를 올렸었거든요. 네, 네. 분기 초에 20% 초중반 보다가 30%를 올렸는데 실제로는 40%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을 지내면서 10%포인트씩이 확대돼서 네. 4분기가 삼성전자의 블렌디드 ASP 기준으로 40%가 올랐어요. 네. 제가 블렌디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일반 디램의 가격 상승폭이 있고 HBM은 또 따로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HBM 매출 비중이 15%에서 20%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디램이 오른 것 대비로는 덜 오른 거죠. 왜냐하면 HBM은 가격이 변동이 네. 없었거나 혹은 빠졌을 수도 희석되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40%가 올랐다는 얘기는 일반 디램은 훨씬 더 많이 가격 상승폭이 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4분기가 끝났고 이제 1분기를 지내고 있는데 네. 1분기에
가격 상승 폭이 4분기 대비 더 올라가. 축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 대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긴 예, 하겠지만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확인할 수 분기가 있는 되고 나서 네. 이제 확인하는 게 액추얼인데 근데 막 이전에는 뭐 월별로 월별로 계속 움직임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렌드포스나 이런 네네. 업체들이 이제 월별로 뭐 고정 가격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하고 발표하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고정 가격과 실제로 이제 업체들이 갖고 있는 가격은 조금씩 달라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객사들이랑 어. 계약하는 가격이 있고 더 높아요? 케바케죠. 어. 네. 케바케고 네. 그리고 이제 HBM도 껴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르는 폭은 또 다르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4분기 대비 1분기의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더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 측에서 더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네. 이 원하는 게 정말 필요해서 원하는 것도 찐수요. 있지만 네. 정말 필요해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계속 더 세게 오르잖아요. 그럼 미리 미리미리 계속 해놔야 된단 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도 당장이지만 이런 수요들이 지금 현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디램 제조업체들이 받고 있는 주문서 상에는 네. 분명히 일정 부분 반영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수요도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 가수요라는 것을 주식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가수요, 가짜 수요, 찐 수요보다 좀 더 오버부킹 돼 있구나. 취소하면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혹시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가수요 인정. 그렇다고 우리 공급 늘리지 않아. 그럼 이 가수요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그 가수요 때문에 그 가수요에 준하는 공급 증가를 네. 진행하면 그게 이제 차후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버서플라이 공급 과잉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배터리.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증설을 하고 싶어도 증설할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의 M15X는 지금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이제 그쪽에 투자가 되고 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HBM 전용 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디램 쇼티지의 근간은 일반 서버 쪽으로, 그러니까 서버향 일반 디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증설은 지금 삼성전자 외에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수요가 껴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급이 그거를 그 가수요만큼을 증가시키려는 의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가수요가 껴있더라도 위협은 제한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디램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도 주문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수많은 고객사들이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다들 추정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가져간다. 근데 갑자기 뭐 그거 대비해서 뭐 1.5배, 과하게. 뭐 1.8배 정도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터링을 또 진행하시겠죠. 요거 취소될 가능성 뭐 이런 네. 거 계산 미리 해놓고. 네, 그러니까 100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 100을 다 고스란히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받아들이지 않고 않으시죠.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는 그런 나름의 방식들이 좀 있을 네,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올해 뭐 솔드 아웃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에 저희가 그 반복됐었던 어떤 다운 사이클의 전조 대비로는 네.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노련해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블러핑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뭐 수요가 확 늘어나고 하면은 결국 공급을 또 늘려가지고 결국 몇 년 뒤에는 또 그 사이클이 끝나고 하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과거 대비해서 지금 수요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과거처럼 똑같이 마련되느냐 네. 더 이제 기민하게 이렇게 맞습니다. 쳐다보면서 요거를 놓치지 않으리
그런 행보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하이닉스가 이제 용인 그 클러스터 쪽 네. 공장이 27년 1분기에 이제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결국 이제 스페이스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7년 상반기. 물론 이제 공사가 뭐 딜레이가 있다, 뭐 건자재 뭐 쇼티지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도 들리지만 여튼 네. 그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증설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기는 게 빨라야 27년 1, 2분기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올해 연말까지는 이 쇼티지 상황이 풀리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더해서 전 최근에 궁금했던 게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의 기회가 지금 계속 좀 올해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뭐 TSMC가 너무나 지금 캐파가 꽉 차 있으니까 그 못한 거를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이 올 거다라는 게 작년 얘기했다면 이제 올해는 그게 더 본격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에 2나노를 이제 테슬라로부터 네.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아서 네. 이제 테일러 쪽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했죠. 테슬라 정도 되는 고객사가 삼성전자의 2나노를 이제 선택했다라는 거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어필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네. 그 이후로 글로벌 유수의 고객사들과 긍정적인 상황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이나노 관련된 추가 고객사 수주 얘기들도 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럼 뭐 메모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인데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얘기가 좋게 나온다면 네. 우리 김록호 위원님의 그 목표 주가를 올리는 데는 지대한 영향이 좀 있겠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네. 이벤트가 이제 생긴다거나 혹은 여전히 적자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많이 줄였죠, 그래도. 네, 꽤 줄이는 줄였죠? 과정입니다. 꽤 줄이는 줄이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은 안타깝게도 이제 적자 폭이 늘었고요. 이제 20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적자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찌 됐건 이 이나노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스타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 질문이 나오셔서 요 차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이나노 고객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AI5, AI6 그러니까 이제 26년, 27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고객이죠.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 2600 이게 이제 지금 올해 하반기에서 이제 1분기 사이에 이제 진행이 돼서 갤럭시 S에 지금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나노가 막 그 생산을 돌리면서 네. 수요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잘 잡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적자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요. 이 TSMC 거대 공룡의 고객사라는 것이 사실 거기 안 들어가면 벤더로 안 들어가면 또 주가는 완전히 외면되었을 텐데 고객사의 현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TSMC 말씀하시는 거요? 네, TSMC는 그냥 알고 계신 모든 웬만한 반도체 업체들이 TSMC의 그냥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애플, 퀄컴, AMD, 인텔,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TSMC로부터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3나노가 이제 막 주력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2나노가 이제 올해 애플 맥북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CPU인 M6를 스타트로 해서 2나노가 이제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나노의 어떤 양산 시점 자체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죄송합니다. TSMC나 거의 지금 유사한 시기에 시작이 된 거죠. 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를 기반으로 시작이 됐고 TSMC는 지금 애플 M6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나노에서 뭐 3나노대에서는 확실히 약간 좀 저희가 여러모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2나노는 일단 양산 시기 자체는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왔고 이제는 얼마만큼 수율을 잘 내서 추가 고객사를 얼마만큼 더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궁극에는 실적에 엄청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올 거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제 과제죠. 2나노에서 간만에 또 한번 붙겠네요. 네. 네, 그 동안은 잃어버린 뭐 5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2나노 고객사 확보하는 걸로만 봐도 여전히 TSMC가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나노에서 이제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 고객사들이 이제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빨리 고객사들이 추가되느냐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니까요. 중국은 어떻게 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위협이 될까요? 요새 올해는 중국 기업들 뭐 IPO도 하고 뭐 이런 거 내용들 계속 전달되면서 리스크 요인 중에 늘 꼽히는 게 중국 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 나눴던 뭐 메모리 네. 쪽 같은 경우에도 공급할 증설할 스페이스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중국은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CXMT라는 업체가 이제 네. 디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DDR4를 넘어서 DDR5로 넘어오려고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오. 예를 들어 2025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는 구간에 CXMT의 이제 캐파가 의미 있게 증가했어요. 뭐 80K 정도에 있던 캐파가 200K로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 보시면 24년 하반기에 잠깐 오버서플라이로 넘어가고 뭐 디램 가격 빠지고 이렇게 된 구간이 있거든요. 네. 네. 이 구간이 CXMT의 이제 디램이 증설이 되면서 수율도 잘 나오고 하면서 일부 DDR4 고객을 이제 수요를 CXMT가 확 가져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짧은 오버서플라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DDR5로 넘어오고 추가적으로 증설을 더 공격적으로 해서 앞으로 위협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걱정하고 삼성전자 주가 완전 찐 바닥 찍을 때가 24년 아마 제 기억으로 10월 11월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도 이제 CXMT의 어떤 위협이 네. 주가에 악영향을 줬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5년으로 넘어올 때 DDR5 치고 올라올 거다라는 리스크들을 우려들이 상존했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11월에 그 일본 업체들 좀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출장 가서. 그래서 이제 뭐 TL이나 곡사이 같은 이제 일본의 글로벌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만나고 왔었는데 그쪽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25년 연초에 본인들이 가이던스에 포함시켰던 중국향 디램 장비 네. 이거는 뭐 고객사가 그쪽이겠죠. 그 매출이 연초 대비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25년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원래 네. 처음에 계획했던 것 대비 덜 가져가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좀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다라는 말과 더불어 26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향 디램 장비 매출은 그로스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올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TSMC의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P4랑 M15X 관련된 신규 투자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TSM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의 그로스를 만들어주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요. 네. 장비 업체들은. 근데 그 디램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은 와중에 중국향은 그로스가 잘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올해도 중국의 어떤 중국향으로 나가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슬로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국산화 장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네. 관련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마켓시어 막 100%인 장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장비들조차도 중국향으로 잘 안 나간다는 거는 중국의 어떤 투자에 대한 스탠스가 좀 약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디램 쪽 장비가 시원찮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CXMT의 어떤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헤매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지난 2, 3년간 메모리와 달리 SMIC나 이런 어떤 HH 그레이스 같은 중국의 파운드리들도 계속해서 쭉쭉 치고 올랐습니다.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투자 열심히 한다라는 게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느끼는 스탠스예요. 네. 근데 중국 전체로 보면은 조금 그로스가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탑2인 SMS나 HH그레이스는 잘하고 있는데 지난 2, 3년 동안 중국이 이제 반도체 육성하려고 정말 이제 작은 그런 소형,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에서 보조금 태워가면서 열심히 너네 해봐라 하고 육성했었는데 이걸 천년만년 보조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년 정도 지나니까 성과가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끊었어요. 보조금을 끊어버려요. 근데 사실 그런 업체들은 보조금 없이는 못하죠. 투자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 업체들이 느끼기에는 중국 파운드리 쪽 그로스가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강했는데 갑자기 좀 약해졌다. 근데 그 약해진 이유가 SMS랑 HH그레이스 같은 업체들은 여전히 강한데 원래 나머지 쪽이 네.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그로스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SMS랑 HH그레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럼 상황이 좋냐라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90%를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가동률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은 GP 마진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아니고 GP 마진이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 안 나옵니다. TSMC랑 비교 차트를 사실 이제 준비하셨는데. TSMC랑 비교하면은 뭐 우리도 이렇게 네네. 아래 있긴 한데 그쵸. 그래도 가동률이 90%를 훌쩍 아.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GPM 자체가 이제 낮다라는 거는 네. 여전히 어떤 기술력 문제로 인한 낮은 수율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장비를 쓰는 거는 수율에도 직접적인 또 영향을 주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비싼 돈 주고 좋은 장비 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수율은 낮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캐파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고 무서운 건 맞지만 네. 실제로 이런 식의 수율밖에 안 나오는 파운드리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메모리나 이런 쪽도 뭐 걱정은 하되 이런 식의 어떤 수율의 차이, 제품의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는 상존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시사하는 데이터죠. 저 기술은 그러면은 뭐 시간의 문제인가요? 좀 몇 년 있으면은 뭐 따라오나요? 계속 이제 수율이나 이런 계속해서 것까지는? 캐치업하려고 이제 네.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수율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는지는 뭐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정황상 어떤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제재가 가해진다면 네. 의미 있는 수율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아무래도 어렵다. 아니면은 중국 자체의 어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어떤 레벨이 유의미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리 걱정을 사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중국이 모든 시장에 진입했을 때 교란을 시켰잖아요. 아, 뭐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늘상 한 10년 동안. 가격으로 흔들고. 네. 그런데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의 눌림의 누적이 네. 지금 딱 이 타이밍. 앞으로 좀 더 러프하게 보면 한 1, 2년 정도는 정말로 중국이 확실히 이전과 다른 파워는 없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항상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미국까지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명과 암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크려고 노력을 해서 오히려 또 레벨업이 더 빨리 됐다라는 네. 해석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장비가 잘 막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재 이 업황 안에서 어떤 공급이나 시장을 말씀하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많이 제한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이게 김놓코 의원이 사실 메모리 AI 쪽으로 많이 말씀 주시지만 기존에 IT 전자기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주가 측면에서 전자닉스를 갖고 있는 주가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해피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반도체라는 것이 21세기 원자재 아닙니까? 모든 전자기기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맞아요. 노트북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럴 때는 셀폰. 3% 핫딜에서 하시면 돼요. 아니 뭐 핫딜도 좋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다고요. 맞아요. 중국 업체가 그런 것들을 가격 면에서 많이 우리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또 좋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할 때는 너무 좋은데 실생활로 돌아가면 왜 이리 비싸냐. 어딘가 한 번은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 PC 같은 B2C 제품에 네. 메모리 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쵸.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코멘트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B2B 쪽, 서버 쪽 수요가 워낙에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B2C 쪽에서 수요 감소, 뭐 주문 감소가 있더라도 B2B 쪽에서 이거를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기본 저희의 이제 스탠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비중 차이가 조금 많이 변한 것도 있습니다. 비중. 그러니까 D램의 이제 전방 산업별 비중을 보는 건데 네. 2016년, 2018년 때에는 스마트폰이 D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40%가 넘어섰었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10%한 초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보면은 50% 중반 정도가 이제 스마트폰이랑 PC 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서버는 이제 막 클라우드 기반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30%를 막 간 넘을까 말까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서버 쪽 수요가 좋다고 하더라도 50% 중반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PC 쪽에서 원가 부담 때문에 출하량을 하향 조정한다거나 주문 감소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인더스트리 전체로 놓고 보면은 결국은 수요 감소. 네. 그래서 오버서플라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됐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한 30% 초반으로 줄어 있고요. PC도 10% 넘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서버가 40% 초반이에요. 그럼 이제 똑같죠. PC와 스마트폰의 합산 비중과 서버의 비중이 40% 초반대로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요 감소가 있더라도 서버 쪽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과거 대비 많이 생긴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이 주문 급증이 철저하게 일반 서버 쪽 D램 중심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급 업체들도 얼로케이션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조차도 악재가 아니면 정말로 이제 그런데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한국의 전자닉스가 글로벌 완전히 중간재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는 계속 그래왔죠. 우리나라의 지금 굉장히 방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됐어요. 삼성전자와 그럼요, SK하이닉스가. 그럼요. 실적에 차지하는 뭐 비중이나 그것도 이런 그렇고. 것들도 워낙에 크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거 질문하면 안 돼요? 뭐요? 하세요. 네. CES 갔다 오셨잖아요. CES 안 그래도 여쭤보고 CES 싶긴 끝나자마자 했는데. 세상은 네. CES의 주인공은 현대차래요. 아, 주가가 거의 화답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그런데 담당이 현대차가 아니잖아요. CES의 주인공은 삼성, 전자 될 수 없습니까? 이번에 CES는 워낙에 피지컬 AI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로봇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틀라스가 저는 좀 돋보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꼈거든요. 가서 직접 보셨잖아요. 네. 그 웨이팅 뒤에 계셨는데 기다리셨어요. 네, 항상 뭐 인산인해였습니다, 네, 진짜.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압도적이에요. 다르다라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그게 되게 미묘한 차이라서 이게 느낌이라는 거니까 이제 사실 뭐 개인적인 차가 다 있을 수가 있어서 네네. 제 느낌이 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로봇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손가락의 어떤 미세한 그런 표현들이 훨씬 뭔가 좀 다르다. 하이엔드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다 비슷하게 느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담당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비단 로봇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 언급했던 SDF 네. 이것도 사실은 조금 피지컬 AI의 정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결국 디지털 트윈 상황에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효율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향후 모든 제조업체들의 관건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협업하에 SDF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로봇뿐만의 이슈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네. 전자닉스 담당하는 김노커 의원도 이번 CES는 주인공은 현대였다.
그러나 그 현대 피지컬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AI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건- 로봇 그냥 굴러갑니까? 반도체는 상수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반도체도 있고 또 피지컬 AI도 있고 같이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기업 분석실 김록호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해로 떠나는 글로벌 드림 투어 자녀석이 딱 한 팀이 나왔대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한 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녀만 보내기 조금 불안하시니까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뭐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뭐 이렇게 조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한 팀만 더 모집을 하려고 저희가 자녀석을 마련을 해뒀고요. 명문대학교 재학생들의 멘토링 직접 받아 보실 수가 있고 상해 대표 기업들의 기업에 현직자와의 만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가장 화려한 거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요. 저도 상해 한 20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시죠? 네. 예, 다녀오셔서 후기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드림투어는 3프라이빗 투어 중에서도 가장 또 자주 진행되지 않지만 인기가 가장 많은 투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월 연휴 끼고 저희 떠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